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산 시스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 시스템의 종류입니다. 종류.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타이틀에 내용이 어느 정도 내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 시스템의 유형이구나. 그래서 시스템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합쳐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첫 번째가 원래는 경영학에서의 생산관리 강론에서 원래는 생산 시스템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경영학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품질 경영 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좀 이론틱하게 아주 전공틱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교재에 있는 거 여기에만 조금 입각해서 자, 판매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판매 형태라기보다는 좀 경영틱하게는 시장 수요 아니면 시장은 빼고 수요 상황에 따른 생산 시스템 또는 수요 상황에 따른 분류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기준은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분류했나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우리 품질 경영 기사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1 갈로 닫고 2 갈로 닫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일단 다음 페이지 봅니다. 내용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품종하고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그럼 생산량은 대량 아니면 소량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제가 이쪽 근처에 적어 드린 거 그거 한번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일단 내용 보지 말고 자, 3번을 봅니다. 단속 생산, 연속 생산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연속성, 작업 연속성의 흐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작업 연속성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흐름의 연속성에 의한 분류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속 생산, 연속 생산 요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프로젝트 개별 로트 대량 생산은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봐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 가지고 또 주문 생산, 예측 생산 표만 봅니다. 5번에 자, 이렇게 됐었을 때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뭐 6 해가지고 특수 생산 형태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크게 1번부터 5번까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자, 시험에서는 4번도 이거는 이제 조금 별개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분류하면 이거고 이렇게 분류하면 이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기준 안 물어봐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나 하면 먼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단속 생산입니다. 교재에 글씨 다 있으니까 글씨는 조금 날아갑니다. 그죠? 원래는 글씨 잘 씁니다. 판서 글씨. 근데 이제 글씨 쫙 이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이렇게 날려 쓰고, 그죠? 그리고 아무리 글씨 잘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씨 잘 쓰는 거 자랑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날아가도 여러분들 바로 딱 이해만 하시면 되고 또 교재에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단속 생산, 연속 생산 이렇게 딱 구분해요. 근데 연속 생산이니까 이거는 알아요. 연속 생산이 뭡니까? 컨티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생산하는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단속 생산은 단속 뭡니까? 우리가 연속의 반대는 단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기아나 이런 거 해도 1단, 2단, 3단 1단에서 끝나고 2단으로 가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연속 생산 이것만 딱 보면 이거는 이제 계속 안 쉬고 하는 거고 이거는 쉬고 만드는 거네 이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1, 2, 3, 5번을 먼저 봅니다. 그냥 1, 2, 3, 5번 큰 5번을 나중에는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저는 만약에 단속 생산, 연속 생산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추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내 가지고 요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되는 거. 또는 문제를 푸실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대로 막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설명하면 양만 많고 돌아서면 헷갈려요. 자, 그런데 연속 생산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딱 했는데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그죠? 대량 생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는 상대적으로 반대니까 여기는 소량 생산이네? 대량 생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품종은 그죠?
그럼 요거에 또 상대적으로 반대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다품종, 뭐 대량 품종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네. 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니다. 일단 요거 교재 보지 말고 봅니다. 자, 대량 생산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죠? 또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등등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하고 이렇게 딱 했으니까 가격은 저가가 되겠죠. 기계화했다, 자동화했다, 3S,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했다 이러면 뭐가 돼요? 기계는 전용 설비가 있겠죠. 전용으로 그 제품만 만들기 위해서 전용으로, 그죠? 그 제품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대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일 제품이 10개 필요하겠네. 근데 오늘 6시까지 10개 못 만들겠네. 그럼 기계 10시까지 돌려야지. 아니면 기계 밤새도록 돌려야지. 왜? 기계는 하루 작업하는 생산량, 생산 능력이 있잖아. 그죠? 근데 기계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예측 생산이 가능해요. 예측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는 계획 생산이 가능해요. 같은 말입니다. 기획 생산, 계획 생산 이런 게 다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요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지금 덜 더울 때 더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에어컨을 만들어야지. 예측이나 계획 생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재고를 쌓아놨다가 날이 더우면 그때 창고 방출해야지. 그래서 재고 생산이 또 가능해요.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교재 안 보고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거하고 반대입니다. 자, 기계화됐다, 자동화됐다. 이거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는 핸드메이드. 이거는 수공업이네. 수공업을 다르게 생산하면, 다르게 생각하면 또 뭐가 돼요? 이거는 주문 생산이네. 그죠? 왜? 다품종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와이셔츠를 만들어요. 자, 내가 연속 생산을 해요. 그럼 기계로 꾹꾹 찍어내겠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기성품 뭐 이렇게. 예? 근데 나는 단속 생산을 해요. 이겁니다. 핸드메이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재고 그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안 오면 만들 필요 없습니까? 수공업인데, 핸드메이드인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예측 생산, 계획 생산, 재고 생산, 이것이 못하지요. 그죠? 그래서 주문 생산. 자, 주문 생산하고 손으로 핸드메이드입니다. 이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고가. 그죠? 자, 내가 와이셔츠를 만드는데 오는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 틀려요. 전용 기계 뭐 있겠습니까? 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범용 설비가 돼요. 왜? 그 사람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제작을 해줘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옵니다. 자, 먼저 앞에 1번을 먼저 보죠. 1번이네. 자, 계획 생산. 여기 있는데? 그죠? 그러면 연속 생산이네? 그럼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수요를 예측하여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도 있고, 또 두 번째, 시장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고 통제, 재고 관리, 재고 생산도 할 수 있더라. 자동화, 기계화, 전문화, 3S를 했으니까 전용 설비가 있더라. 또 5번, 작업자의 고숙련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 단순화, 표준화 다 해놨어요. 기계화, 자동화 다 해놨어요. 가서 스위치, 빨간색 스위치, 초록색 스위치,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숙련공이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 없다.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주문 생산이네, 메이커, 오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수공업, 핸드메이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 생산이다. 그러면 단속 생산이네. 거기 딱 보니까 재고가 없으므로 재고 자산 투자 비율이 낮다. 왜? 이거는 재고를 왜 못해요? 와야 주문이 들어와야만 되는데. 그죠? 자, 내가 수공업으로 실점 한다 고 말씀드렸어요. 아, 오늘 지금 10시, 다 11시쯤 되면 키가 한 178쯤 되고 가슴 둘레가 100쯤 되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러면 내가 11시에 대비해서 지금 10시부터 내가 미리 준비해 놔야지. 가능합니까, 이거? 그러면은 점쟁이 하지. 그죠? 어디 가가 대나무 꼽아놓고 흰천 꼽아놓고 점치지. 그럼 못하지요. 와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고 자산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비율 할 필요 없죠. 참고 이런 거 있을 필요 없죠. 그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이 많을 경우에 납기에 공급해야 되므로 일정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는 예측 생산입니다. 그죠? 예측 생산인데 지금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납기에 주문 생산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계획, 일정 관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요거는 일정 관리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쉬워요. 쉽다. 이거는 일정 관리가 어려워요. 그죠? 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또 가슴둘레가 100인 사람도 올 수 있고 110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왜소해가지고 뭐 가슴둘레가 80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이거 뭐 어떻게 뭐 이 예측도 안 될 뿐더러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큰 사람이 오면 옷 만드는데 예를 들면 그죠? 한 3시간 걸릴 거고, 좀 작은 사람이 오면 옷 만드는데 2시간 만 만들 수 있을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정 또는 이 앞에 통제 이런 거는 다 어려워요. 근데 일정 관리 쉬워요. 따라서 이거는 통제도 쉬워요. 왜? 기계화 됐으니까 스위치 놓고 끄고 잘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다 됐죠.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적정 주문의 기계 인적 유지가 필요하지 않고,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범용 기계. 그죠? 범용. 작업자의 기술, 이건 어떻습니까? 숙련공 필요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숙련공이 전문가가 필요하죠. 핸드메이드, 수작업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소품종 다량 생산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대량 생산이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죠? 소품종 대량이네. 그럼 이거네. 여기 관련된 거 다 나오죠. 전용 설비, 생산, 거기는 이제 제품당 생산비가 비교적 낮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품당 생산 비용은 낮아요. 왜? 자동화 해놨고 이거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단위당 생산 비용 높지요. 직접 손으로 다 하니까. 그대로 다 되죠. 통제 용이하고, 그죠? 통제 용이하고, 구매 재고 통제, 이런 게 아주 좋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돼 있다. 3S.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본 집약적인 데에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다품종 소량 단속 생산이네? 거기 보니까, 자, 여기 탄력성이 높다. 이건 뭐겠습니까? 탄력성이 높다는 거는 유연성도 높다, 탄력성이 높다, 신축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자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탄력성이 높다는 거는 환경 적응이 용이하다는 말입니다. 옆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경 적응이 어렵다, 용이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요거 해놔가지고 기계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100인 사람이 오면 100인 사람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 왜? 범용 기계니까. 110인 사람이 오면 110인 또 사이즈 만들어주면 되고, 그때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100 사이즈고 110이다. 요거 두 개를 자동화해가 기계화 딱 해놨어요. 근데, 요즘은 잘 먹고 이래가 가슴둘레가 120이 많이 팔리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120 생산할 수 있어요? 뭐 하죠? 기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경 적응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탄력성, 신축성, 유연성 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동그라미 1번 다품종 손원세 동그라미 1번 탄력성이 요거는 높다. 이해되시겠죠?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다. 왜? 오는 사람마다 맞춰서 마주면 해주면 되니까. 또 범용기계 뭐 다 통제 다기능 맞죠? 생산 비용은 높아요. 그 대신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숙련공이
주문 받아가 손으로 만들어야 돼요. 노동집약적인. 그죠? 그래서 요거는 노동집약적, 요거는 자본집약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뒤에 가면 이제 설비 배치 요런 게 또 나와요. 그거 맞춰서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죠? 요거는 공정별 배치입니다. 그럼 요거는 제품별 요거 지울게요. 요거는 제품별 배치입니다. 미리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제가 웬만해서 판사 안 하는데 또 판사가 좀 많았어요. 요거 한번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에 봅니다. 5번을 봅니다. 다음 페이지. 주문 생산. 주문 생산 여기네. 그 뒤에 보니까 다품종 소량 나옵니다. 그죠?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개별 소로트. 많이 못 만들어요. 그죠? 소량이니까. 예측 생산. 예측 생산 이거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속 생산이네. 소품종 대량이네. 그대로 다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앞 페이지에 와가지고 3번을 보시면 그대로 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그렇네. 모르면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 활동도 불규칙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얼마든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왜? 요게 되니까. 요게 또 쉬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3번에 나오는 거 요거는 굳이 이제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비 투자도 처음에 돈 많이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책상만 하나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기계를 들여놔야 돼요. 많이 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험에는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고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나 단속 생산, 연속 생산의 특징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 생산 시스템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흐름의 연속성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단속 생산, 연속 생산 요렇게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가면 이제 설비 배치에 또 나오니까 그때 나올 때 다시 요거하고 연결을 지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표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표를. 그 표를 한번 딱 생각하시면 쉽게 또 연결이 탁 돼서 객관식에서는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 2, 3, 5번 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4번을 보니까 프로젝트 생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젝트 생산, 단속이네? 그죠? 뭐 다대장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하시고 다대장 소소단 뭐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은 요즘 잘 안 써요. 자, 프로젝트 생산이네? 이렇게 돼요. 그럼 프로젝트 생산이 뭐냐? 프로젝트. 자,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 뭡니까? 뭐 좀 아주 중요한 거. 그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데 프로젝트 생산 이러면은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생산 제목 옆에다가 콜론을 딱 찍으셔가지고 콜론 아시죠? 그죠? 콜론을 딱 찍으셔가지고 대규모 공사 적고 그 프로젝트 생산 그 제목에다가 콜론 찍으셔서 대규모 공사 콤마 찍고 수요자 하나 대표적으로 이런 것만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큰 도로 닦고 고속도로 닦고 고속도로에 막 큰 다리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SK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해외에 특히 중동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큰 플랜트 그러니까 공장 짓는 거 이런 거 있죠. 전부 프로젝트 생산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나라 뭐 유명 건설회사 이런 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막 그 바닷물을 이게 먹을 수 있도록 담수, 그죠? 바닷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해주는 공장지로 많이 나가 있죠. 많이 또 지어줬고, 그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하나를 전체 도시 계획에 따라 도시 하나를 막 만들어줍니다. 아파트 크게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뭐 이제 뭐 완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막 그렇게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공사 이런 걸 보고 프로젝트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개별 생산이 나와요. 개별. 이것도 단속 생산이네? 맞죠? 주문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범용, 여러 가지 예측 곤란하다. 그죠?
생산 착수 또는 뭐 진도 관리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해야 된다. 그대로 다 되죠. 그 다음에 로트 생산 해가 이거는 배치 생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단속 생산인데 단속 생산보다는 조금 많은 거.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자, 동일한 장치에서 똑같은 제품이나 다른 제품을 이렇게 하는데 주로 범용 기계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용 설비 이용 경향이 있어 뭐야,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생산, 요거는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거. 이해되시겠죠? 개별 생산은 말 그대로 아주 적게 만드는 거. 아주 적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요거의 특징들을 생각하시면 문제에서 답을 찾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산은 큰 거. 그 다음에 배치 생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거. 대량 생산 이건 할 필요 없고 이걸 연속해. 원래는 연속 생산하고 대량 생산하고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약간은 틀려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또 뭐 다대장, 소소단 이런 건 필요 없고, 그죠? 대량 생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좀 적어 놓으셨지, 그죠? 요거는 적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웁니다. 또 설명을 또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생산관리에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 시스템 과목에서는 이게 막 나오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 갖고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매회 시험에 무조건 요 단속 연속 요 생산 시스템의 구분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프로젝트 생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생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생산이라고도 하지만 한정량 생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 생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생산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더 구체적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죠? 여기 줄이 조금 똑 빨라야 되는데, 그죠? 이왕이면 이제 보기 좋게 요렇게 돼요. 좀 바릅니까? 뭐 하여튼 바르다 치고, 원래는 제가 판서를 잘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럼 요 각각의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프로젝트 생산, 이건 대규모 생산이네. 그죠? 그래서 대규모로 뭐 만드는 거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설, 도로, 다리 이런 거네. 개별 생산은 뭡니까? 개별 생산, 주문 생산이네. 그리고 생산량은 아주 소량이네. 그 다음에 한정량 생산은 일정량 생산입니다. 요거는 일정량을 생산하는 거네. 요 양보다는 조금 많아요. 조립 생산은 조금 대량입니다. 근데 연속 생산의 대량 생산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속 생산 전의 단계를 조립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두 개를 동일하게 봐버리면 돼요. 원래는 조립 생산하고 연속 생산하고는 틀려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량 생산, 일정량 생산 요거를 배치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배치 생산에서 만들기는 만들 때 조금 더 많이 만드는 거. 개별 생산, 주분 생산은 아주 적게 만드는 거. 주분이 와야 만드는 거. 이거는 대규모.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가? 생산량으로 보면, 그죠? 생산량으로 보면 이게 맞죠? 그죠? 요걸 1, 2, 3, 4, 5라고 보면 생산량으로 보면 요거는 또 지울게요. 뭐 다른 또 설명도 있지만 너무 많은 설명해버리면 또 여러분들 뭐 머리 아프니까 기본적인 것만. 자, 생산량으로 봤었을 때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축적된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됐을 때는 이렇게. 그죠? 원래는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바꾼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그죠? 엄밀히 따지면 기술로 있어서 가장 기술로 했었을 때 빨간 걸로 하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자, 기술의 어떤 축적의 정도를 따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5가 가장 기술이 필요 없어요. 원래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3, 2, 1. 원래는 요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요렇게까지 굳이 안 하셔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생산량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이거. 왜? 이거는 한 개입니다. 한 개. 수요자가 하나 이랬잖아요. 수요자가 하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제품만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는 설명하면 이제 뭐 비행기, 그 다음에 우리 뭐 LNG선 뭐 이렇게 좀 큰 선박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제 막 이제 예를 들죠. 근데 뭐 또 그렇게까지 또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그래서 전체 요게 가장 생산량으로인데 축적된 기술을 보면 이게 맨 뒤로 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편의상 그냥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겁니다.